예, 배성민입니다. 이게 OS 자체를 운영체제 자체를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왜 10분밖에 녹음이 안 되죠. 자, 이어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잉여법은 아까 철수 형이 다 지워버렸는데, 그러니까 철수 형이 같은 경우에 예, 그냥 하겠습니다. 예, 그 매직펜이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, 아니 그러니까 베리 앵그리하고 앵그리 지각 하고 뭐 BC라는 원인이 더 있다고 합시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앵글이, 이거 요 원인일 때는 일반적으로 앵글이,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만났는데,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라고 했을 때,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늦었을 때 화를 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화, 늦었을 때 일반적인 화. 그러면은 영희 같은 경우는 뭐 지각하고 요런 원인 때문에 아마 화가 났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, 그죠? 근데 만약에 엄청나게 버럭 화를 냈다 이렇게 되면 영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러면은 요 원인 때문에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? 맞죠? 아니 왜냐하면은 이런 원인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화를 내는데, 얘가 갑자기 버럭,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는 요 원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다른 원인 X가 아마 있을 거다라고 영희는 추론을 하죠.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죠. 그죠?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잉여법이라는 것은 바로 요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을 야기하는 이러한 원인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또 다른 원인 X라는 것이 아마 추가가 돼서 이런 화가 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론 방식을 일반적으로 잉여법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벨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낸 것은 요런 원인,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를 야기하는 요런 원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른 원인 X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것이죠. 예, 요런 것이 바로 잉여법이라는 추론의 기본적인 어떤 구도가 되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잉여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원인 추론법은 대체로 이제 정리가 어, 된 거고요. 예. 자,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? 봅시다. 예. 여기 뭐 그거 있죠. 뭐 원인 발견법 중에는 뭐 피험자 내설계가 있고 피험자 간 설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실험 디자인을 할 수. 자,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. 이 말은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 원인 추론이라는 것은 실험을 설계해야 되잖아요. 그 왠지 지우개를 딴 거를 써가지고, 예, 새로 산 지우개를 써야 되는데. 자, 아니, 보통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는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,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, 여기서 실험 설계의 기본적인 두 가지 발상은 이제 피험자, 그러니까 어떤
특정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피험자라는 것은 실험을 받는 사람이죠. 뭐 피험자 내설계라는 게 있고 피험자 간설계라는 게 있는데, 피험자 내설계라는 것은 피험자 이 사람 안에서의 어떤 구별을 두는 건데, 예를 들면 이거는 시간적인 구별을 두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파일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. 예. 그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,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서양 진달래가 피었을 때 동일한 증상이 있었다면은, 뭐 예를 들면 그 서양 진달래라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 피험자 내니까 피험자 아니라는 얘기니까, 여러분들 한 사람, 요 한 사람, 뭐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한 집단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, 요 대상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느냐, 요렇게 이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. 설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대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만약에 피험자 간설 설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여기 우리 얘도 나오죠. 그 의사가 있는데, 예를 들어 의사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. 의사가 있는데 환자 1, 환자 2, 환자 3, 환자 4, 환자 5 이렇게 쭉 있을 수가 있겠죠. 예.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피험자 간설계라는 것은 이러한 대상들을 비교를 하는 것이죠. 예. 한 의사를 찾아온 이러한 여러 환자들 간의 어떤 속성들을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의사는 당신이 그날 그런 징후로 찾아온 16번째 사람이고, 그 징후는 서양 진달래가 피었을 때만 항상 일어난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 간 비교를 통해서 어떤 원인을 추론하는 그런 식으로 뭡니까? 그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피험자 내 설계, 피험자 간 설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용어의 뜻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좀 중요한데 뭐냐면 원인의 종류. 원인의 종류는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, 네 가지죠, 네 가지. 예, 이누스 원인까지 합쳐서. 예,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, 그리고 요거 필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, 어떤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충분 원인이라고 하고,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똑같이 필요 충분 원인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누스 원인, 이거는 이누스 원인,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